자, 타창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펩트론의 주가가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고 연봉으로 보고 뭐 막히는 구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상 신고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펩트론이 이제 급락이 올 것 같다. 이제 매도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데 매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펩트론은 지금 현재의 매도 구간이 아니다. 예,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펩트론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종목들을 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속주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후속주 하나 여러분께 영상에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자, 신고가 간다, 신고가 간다 했지만 진짜 신고가 같죠?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펩트론의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펩트론은 어떤 회사죠? 과거에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 시작한다에 이제 요 부분에서 장기 지속형이라는 그죠? 이 약물을 보유하는 회사죠. 스마트 제형이죠. 스마트 제형. 자, 근데 우리가 펩트론의 주가가 꺾일 것이다라고 하는 논지의 사항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다. 그죠? 7.69%밖에 없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나머지는 전부 다 유통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00%의 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 주주 지분이 7.69%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머지 물량은 시장에 풀렸다는 거죠. 시장에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팔아버렸을 때 급락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다. 이건 좋은 걸까요?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 이들이 한 번에 한 큐에 던져버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급락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정말 멀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뉴욕까지 넘어가서 본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서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게 악재가 아니다. 왜? 이 과정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가만히 볼게요. 우리가 이 펩트론의 주가를 보게 되면 등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올랐어. 당뇨병. 이때 당시에 1라1 2 건이었죠. 이렇게 나오고 이때는 비만 치료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지금 보면 이거 완전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때 있었던 게 유상증자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보게 되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게 되면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 완전 저점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1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그다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의 판단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펩트론의 주가가 고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펩트론이 여기서 2차 파동을 그릴 때 제가 분명히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종목들을 이끌고 있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은 비만 치료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당장 꺾인다, 안 꺾인다에서 안 꺾인다의 힘의 중심이 끌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빠진다에 베팅한다고 한다면 안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보노디스크 차트를 보게 되면 1라1 2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집니다. 트럼프 정책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미 선반영돼 있는 그들,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비만 치료 시장은 이제는 어떤 특정한 뭐 셀럽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국내에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죠? 고통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장기 지속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구용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요 부분도 끼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입장에서도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스마트 제형 방식에 대한 부분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구조로 잡힌 거고 112 입장에서도 끼고 갈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둘은 이미 포화 상태고 노보노 디스크를 다시 한 번 더 소위 말하는 제껴버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러질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약건이 있었고 큰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 고객사인 112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설령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니면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사가 너무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 기술 이전을 한 상태에서 이걸 없애버려요. 왜? 본인들의 입지를 뭐죠? 넘어올까봐. 근데 펩트론은 그게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장기 지속형, 요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쉽게 말하면 이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뭐랄까, 엑셀레이터라는 표현을 할까? 엑셀레이터? 조금 더 살짝 밟더라도 슉 하고 또 브레이크를 살짝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뭐 자율주의 개념이라고 할까? 하여튼 변모하는 그 부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이 없죠. 실적 보시게 되면 실적 나온 거 있느냐라고 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는 날아가는 것일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실적은 좋으나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 그게 한계성에 대한 법칙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제약시장.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도 나온다 했어요. 실제로 맞아요. 쉽게 말해서 상대 경쟁사. 예. 자, 상대 경쟁사보다 생존율도 높아.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 이유는 뭘까? 시장은 지금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뭐죠? 프리미엄을 주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요 부분이죠, 요거. 약이라고도 보기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쉽게 말해서 이걸 또 약간 미용 쪽으로 보기도 힘든 거지. 과거에는 비만 치료라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 이게 미용 목적이었어요. 죽진 않거든. 예? 고혈압 당뇨를 일으키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뭐가 되고 있죠? 미용 플러스 알파적으로 무엇이죠? 반드시 비만 환자들은 줄어들어야만이 당뇨병과 그다음 다른 기타 뇌졸중 이런 것들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맞아요. 이 비만 치료제는 누구만의 선택권이 아닌 나중에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으면서라도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펩트론이는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 파동이 있죠. 자, 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원전 아예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급하게 2차 파동, 3차 파동 줬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고평가라는 논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이 야당 여당 후보들은 아니다 기다라고 하지만 변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게 원전이라는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즉 글로벌 트렌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펩트론이 주가는 빠져야 된다 이 생각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면 무엇이죠? 급락을 한다. 자, 저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다고 한다면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정말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2만 원, 3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이게 고평가 요소로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펩트론에 대한 부분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선 글로벌 트렌드로 작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때 저는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자,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펩트론이라는 종목,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은 5월 8일, 5월 2일, 4월 29일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뭐 거의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펩트론을 제가 언제부터 좀 이야기를 했는지 볼게요. 자, 조회수 말고 2024년 3월 14일 이때 제가 일라일루와 노보노디스크 그죠? 글로벌 고객사 국내 비만 치료제 공급 계약 체결한다라는 이야기. 이때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뭐 중간중간 일러드렸는데 볼게요. 이때 당시 3월 14일에 펩트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미래 급등의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라는 이야기의 영상이었어요. 자, 한번 네, 보도록 안녕하세요. 할게요. 쥐타장 교수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조금 속도만 한 1.2배속으로 바꿀게요. 1년 전에 영상을 시작했었습니다. 1년 전에 댓글 보시게 되면 펩트론 손절을 언제 해야 돼요? 손절이란 건 없습니다. 1년 전에 정확히 딱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댓글로 신고가. 오늘 후속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자, 펩트론. 자, 지금 새벽 4시 4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펩트론이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건 제가 강조드리는 건 딱 하나죠. 모든 업종은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 이걸로 대처할 건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 과정에서 상승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자, 비교 사례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바이오 업종이 좋았는데 빠진다 이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게 운용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운용을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기업 설명도 포인트를 좀 일러드릴 텐데 자 봅시다. 자, 이때 내용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 영상 하단란에 제가 이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이 영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이오업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일라일루와 노보노디스크 그죠? 이 이야기 왜 얘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자, 삭센다라고 해서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게 되면 주사 있고요. 그리고 알약으로 복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힘든 게 뭐죠? 힘든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죠? 약은 매일 복용해야 된다. 불편하죠?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구토를 유발합니다. 분명히 불편해요. 근데 이때 시발점을 일으켰던 건 누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셀럽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달에 약값이 대략적으로 130만 원 정도 돼요. 이 약이. 근데 자 비싸다.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얘가 바이오로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비만 치료제는 어떻죠? 예, 약일까요? 바이오일까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선택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 비만을 일으키는 거는 자, 미리부터 펩트론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펩트론은 어떤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부분이 잘 봐요.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증을 유발한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그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 해요.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얘가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전 세계적으로 한 네 번째 정도 된다. 자, 여기까지. 자, 1년 전 2024년 3월 14일에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일라일리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를 말씀드리며 축제는 다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이후에 올릭스라는 기업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10월 11일 올릭스 때하는 실수에 했다. 기술 이전 반환받았을 때, 이거 못 오를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자, 일라일루와 노브노디스크 선택했다. 25,500원에 더 간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7개월 전이었죠. 실제로 올릭스의 주가도 보게 되면, 글쎄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시장이 한번 이렇게 휘둘린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올랐고, 아직까지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인벤티지 랩부터 시작해서 제가 비만 치료 관련된 트렌드, 이 부분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5월 18일이었죠. 그죠? 좀 강한 어조로 여러분께 자, 오를 수밖에 없다. 개인들만 털렸다. 이 말씀을 해드렸고요. 최근 있었던 날짜를 볼게요. 날짜. 2025년 언제죠? 4월 14일, 4월 17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표현으로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4월 17일. 지금으로 보게 되면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비만 치료 관련주들 중에서 펩스트론이 일단 거의 1년 이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여기까지 주가가 올랐고, 지금 관련 종목들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산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빠졌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어떠한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탐구하고 있어야 될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조금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유료로 전환해달라 하는데 3만 명까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구독자 3만 명까지 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저 개인 번호 하나 남겨볼게요. 제가 후속주를 좀 찾아낸 것 같은데 010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0-8345-3409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 펩 후속 펩 후속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일단 펩트론의 후속주, 최근에는 올릭스, D&D 파마텍, 인벤티지 랩을 말씀드렸죠. 010-8345-3409로 펩 후속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펩트론 보유하십시오. 그러나 비중에 덜어놓음을 하고 목이 너무 안 좋네요. 후속주로 좀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면서 펩트론 궁금사항 있었을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010-8345-3409 펩 후속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공부하는 채널을 꼭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었던 채널이죠. 주식타짜 안교수의 시장 경제를 읽는 채널. 자, 제가 이게 만들어 어떤 건데 일단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언제부터 설명을 해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진짜 뭐 정말 오랫동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최근 4월 1일자 여의도에 있는 펩트론, 얘를 다시 한번 더 알테오젠의 한 달짜리 제형,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편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94,000원의 편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와, 이때 샀으면 목이 계속 잠기네요.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 됐는데 이 체력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연륜을 가진 투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펩트론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이고요.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있었던 부분에서 아마 펩트론의 그 보유하신 분이 본인의 수익률을 한번 올려주셨어요. 5월 며칠이었더라? 최근에 볼게요. 수익률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5월 20일이었죠. 자, 볼게요. 제가 이게 매입가가 13만 6천 원,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펩트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드렸는데 같이 볼게요. 9시 22분 5월 21일자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올려주셨어요.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펩트론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해당 채널에서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아니 펩트론 오르는데 인벤티지랩 좀 확산을 가면서 우리가 하면 안 될까?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자, 타짜 안교수였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도와드리는 부분이라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고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펩
후속이라고 남겨주시면 후속주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점 나왔을 때도 언제 비중을 덜어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아시죠?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